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비겁과 그 다음에 식상 여기까지 했죠. 비겁이랑 식상.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재성, 그 다음에 관성, 그 다음에 인성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오늘은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이 재성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워낙 좀 많으셔요. 아무래도 이게 재물, 저번 시간에 얘기하다시피 재물제자를 써가지고 아무래도 좀 돈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서 오늘은 이 재성에 대한 것만 좀 설명드릴 거예요.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 사회적인, 육친의 사회적인 트렌드가 아예 바뀌면서 저희가 이제 정제, 편제 안 나눈다고 잠깐 설명드렸어요. 이게 사실 정제, 편제라는 이 재성 중에서도 정제가 있고 편제가 있어요. 정제를 흔히 작은 돈이라고 그러고 편제를 큰 돈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사주명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와 있긴 할 텐데 이거는 아주 진짜 너무 오래된 방식이에요. 언제까지 정제를 작은 돈, 편제를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풀이를 해가면 육친의 사회적인 트렌드가 아예 바뀌어버렸는데 너무 시대에 뒤처지는, 너무 시대에 함몰이 되어 있고 이래버리면 시대에 뒤처지는 술상 및 이제 뭐 학생들 그 정도밖에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이 편제라는 게 있다고 큰 돈을 만지거나 정제가 있다고 해서 작은 돈을 만진다든지, 정제는 작은 돈이니까 직장 생활해야지, 편제는 큰 돈을 만지니까 사업을 해야지 라는 거는 좀 안 맞아요. 진짜로 안 맞아요. 안 맞아. 이 우리 명리학자들은 뭐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맞춰야 된다. 정제 있다고 작은 돈 벌고 편제 있다고 큰 돈 벌고 하진 않아요. 정제 있다고 직장 다니지 않고 편제 있다고 사업하지 않고. 저도 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좀 살아왔는데 내 팔자에도 정제가 있거든. 근데 또 이제 뭐 명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제가 뭐 어쩌니 저쩌니 그래서 뭐 사업을 했니 어쩌니 아휴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면 어떤 식으로도 갖다 때려박지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편제를 나누지 않고 어떤 식으로 본다? 생물학적인,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게 원래 저번 시간에는 설명 안 드렸지만 생물학적인 관점, 사회, 정치적인 관점 이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그냥 줄여가지고 사회적인 측면, 생물학적인 측면. 생물학적인 측면은 그냥 흐름관계. 제가 오늘 이 영상 편집을 이거 너무 앞에 이거 설명을 안 들어가지고 앞쪽에다가 그냥 이어 붙일 테니까 그냥 좀 이해는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재성을 하는 건데 사회 정치적인 관점, 생물학적인 관점, 남녀한테는 아버지, 여자한테는 시어머니, 남자한테는 이제 뭐 여자 뭐 애인이나 그다음에 뭐 마누라, 아내. 사회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일의 결과, 그 다음에 건강, 재산. 요거 제가 마지막에 쓴 건데 앞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이거 참고하고 가세요. 내가 왜냐면 이걸 설명 안 해드렸어. 남자한테는 생물학적인 게 여자, 요거를. 그래서 아마 남녀 시아버지, 남녀 기준하에는 아버지, 여자 기준하에는 시어머니라고 막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요거를 안 적어놔서 요거는 좀 기억하고 좀 들으시라고. 남녀를 불문하고 아버지, 여자에게 있어서는 시어머니, 혈연관계로 엮인 관계라고 보면 돼요. 그냥 혈연관계로. 그 다음에 사회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일의 결과,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재산. 이게 이 재성의 이 재자라는 게 재물재자를 쓴단 말이에요. 재물재자를. 그래서 재물재자를 쓰니까 재물재자를 쓰니까 한자는 표의 문자라 했잖아요. 표음 문자가 아니라, 그죠? 의미가 있다고, 의미가. 야! 왜? 이러는 거는 어찌 보면 표음이고, 그죠? 너 바보야? 표음, 이런 거. 근데 옛날 양반들이 한자를 썼던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거는 야, 바보야, 이러진 않았잖아. 의미를 몰라. 아무튼 사자성어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읊으면서 연맥이는 우리 사극 드라마 보면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아, 저 개새끼. 이런 거는 좀 약간 저작거리 스타일이었고, 그런 거는 표음. 뭐 꼴값 뭐 어쩌네 저쩌네 막 의미가 들어있는 거는 표의. 그래서 이 재성이라는 거는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 재물재자를 써보면 이 재물재자의 재를 돈으로 설명되어있진 않아요. 재산 해서 재산.
돈보다는 재산으로 보시면 돼요. 재산. 내가 쓰고 남은 여윳돈. 이게 좀 웃긴 소리일 수는 있긴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담, 저 같은 경우도 그러고, 이제 많은 이제 역학자, 그러니까 명리학자분들이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게 뭐냐면, 현장에 안 계셔도 돼요. 그냥 사주 보시면서, 나 좀 사주 어설프게 공부했다, 뭘 했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사주로 받으더라도 언제나 항상 듣는 소리가, 저 언제 돈 벌까요? 돈 벌까요? 이처럼 황금 맞는 물질 사회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나 욕구나 취하려는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먹고 생존적인 때문에 이런 구조로 좀 많이들 질문을 하셔요. 근데 이 돈이라는 거는 재산이라 했잖아. 내가 쓰고 남은 여윳돈. 이게 여러분들은 본인들의 가치에 따라서 다 틀리실 텐데, 여러분들은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 어디로 들어가셔요? 어느 분은 돈을 쓰기 위해서, 좋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좋은 백을 사기 위해서, 혹은 내 인생이 불안하고 안정성이 없으며 내 위기에 놓였을 때 쓸 수 있는 재산을 원해라는지. 옛날에는 진짜 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노동밖에 없었어요. 노동. 저희 나라도 이제 농경사회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됐죠. 왜 지금 이제 한 20대나 요즘 30대 되시는 부모 세대만 봐도, 부모의 부모,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봐도 이 농경사회에서는 이 노동의 가치가 돈이었어요. 돈. 농사 짓는데 뭐야, 사람 쓰는 것보다 새끼 뿡뿡뿡 많이 낳아가지고 새끼들 키워가지고 같이 농사 짓는 게 돈도 저렴하고 더 많은 것을 꾸릴 수도 있고, 돈으로 이게 연결이 됐거든. 무조건 내가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었던 사회란 말이에요. 이 사회는. 이랬던 사회가 우리나라도 얼마 안 돼서 뭐 100년, 2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전. 불과 한 20년, 30년 전의 얘기란 말이야. 이게. 근데 지금은 어떤 사회죠? 정보화 사회잖아. 정보화 사회. 굳이 내 노동이 밭에서 일하는 그런 노동의 가치까지는 안 써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란 말이야. 머리로, 학벌로, 뛰어난 잔재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회란 말이야. 내 노동을 안 해도. 예를 들자면 하나를 두자고요. 직장인 중에서도 이제 뭐 서울권에는 이제 시골이나 외곽이나 경기도권이겠지만, 이 지방이라는 데는 공장들이 많잖아. 공장. 직장인 중에서도 사무직이 있고, 그죠? 현장직이 있었단 말이야. 현장직. 이 사무직도 물론 노동이 들고 뭐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현장에서 기계 돌리며 뭐 컨테이너를 옮기든 뭘 하든 간에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머리를 쓰고 전략을 짜고 영업을 하든 뭐를 하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대학 보내는 수능 가리키는 수능 가리키는 그 뭐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도 머리 쓰잖아요. 머리. 흔히 말해서 뭐 부동산을 얘기할까? 부동산은 땅을 매입을 해서 땅을 불려서 뭐 건물을 올리든 뭐를 하든, 굳이 이 현대 사회에서는 노동으로 인해서 벌진 않아요. 게다가 이 대기업 회장 총수들을 보자. 총수들도 처음에는 뭐 말단이 되든 오만 일 다 했을 거 아니야. 그죠? 내 노동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회사를 만들었단 말이야. 회사를. 근데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 노동은 절대적으로 한계가 존재해요. 한계가. 식당 일을 내가 노동을 들여서 돈 벌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한계가.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굴려요? 인성과 재성으로. 돈을 들여서 직원을 쓰고 전략 시스템을 만들어서 회사가 굴러가게끔 만들고, 대기업 청소들이 이 말단 직원들이 하는 것처럼 엄청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의 시대는 아예 뭐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노동이 아니고서야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노동을 안 해도.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이 재산이 식복과 연관이 되는 이런 체계로 좀 많이 들어갔는데, 지식정보화 사회가 들어오면서 이 재산과 삶의 질은 아예 분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분리가. 때문에 흔히 사주에서 얘기하는 뭐 무제사주, 사실 이 무제라는 건 이제 헛자이론이나 그런 게 쓰면 없긴 한데, 무제사주라든지 그 돈을 잘 번다는 신강, 재강사주, 신강, 재강, 이게 사실 이제 뭐 비겁이 있고 식상이 있고 재성이 있잖아요.
이 신강제강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냥 설명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이 재성, 그냥 강해. 막 무거워. 근데 이 재성을 키우거나 받치려면 이 식을 써야 돼요. 노동. 아까 제가 얘기했던 노동. 식을 감당을 하려면. 근데 이 식을 또 감당을 하려면 내가 강해야 돼, 내가 강하지 못하면 이 식으로 재로 눌려버리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근데 이 현대화 사회에서는 이 노동의 중간 체계라는 거는 아예 분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분리가. 생극재화라는 이 개념 자체도 옛날 시대, 어떤 시대에서 보냐에 따라서 틀려요. 우리나라는 게다가 봉건사회가 지나오면서 정보화 사회가 들어왔잖아. 신분제도가 무너진 사회예요. 물론 이제 뭐 요즘 말로 이제 금수저니 은수저니 뭐 흑수저니 하면서 보이지 않는 신분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신분 체계, 음서제 같은, 우리 아빠가 양반이니 나도 과거 시험 안 보고 그냥 양반이 되는, 나라 공무를 먹는 이런 신분제도는 아예 무너졌잖아요. 요새 봐봐, 대기업 총수들이 혹은 어떤 대학 교수가 자식 교육 올리고, 좀 이런 말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도 봐봐, 자식들 막 뭐 자기들이 어디에 있으니까 자식들도 막 몰래 올리다 걸리고 하면 어때요? 난리 나잖아. 내려오고 막 자리 막 벗어 던지고 막 취소하고 막 뭐 하고 막 특혜 받았다고 뭐 하고. 이 봉건사회나 신분제도가 있었던 사회에는 이런 짓을 해도 당연했던 시대인데 요즘 사회는 아니잖아.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저 언제 돈 벌까요? 라는 거는 이 재성에 대한 것만 치중이 돼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 재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의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일의 결과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돈이라는 게 재성도 재물제자, 내가 쓰고 남은 여윳돈, 여유재산을 충족을 시킬지, 아니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충족을 시킬지, 아니면 내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돈을 원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불려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든지.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뭐 그잖아. 우리 집이라는 것도 그래요. 집. 이제 뭐 재산을 물려받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 집을 살 때 대부분의 것은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 집은 좋아. 허울대는 좋아. 근데 이 대출을 갚으려고 전전긍긍하면서 궁핍하게 살고 있으면 과연 보여지는 좋은 강남에 있는 집이라고 치자면 이거를 갚아가는데 궁핍하게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외관상 보여지는 건 좋지만 이 당사자들이 살아가는, 이 갚아가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게 좋을 수가 있냐, 그거예요. 그죠? 허울대를 중요시 여기냐, 내실을 중요시 여기냐, 외실, 내실. 요런 차이들은 이 재성에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많은 부자라는 그 개념이 뭘까요? 우리는 그냥 공통적이게 그러잖아. 한 100억만 있으면, 건물 한 채만 있으면. 근데 이 100억이라는 재산이 어디 묶여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회사 자금, 운영 자금이 한 30억이야. 이게 과연 내 돈일까요? 그죠? 내 집값이 15억짜리야. 이게 내 돈일까? 팔아야 내 돈이 되고 내 통장에 직접 들어와야 내 돈이 되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아파트 값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 3억에 들어갔는데 뭐 10억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 좋아해. 근데 그게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그거는. 왜? 주식과 똑같아, 주식. 주식을 얼마, 예를 들어서 한 1원에 샀다고 치면 10원이 올라. 오르면 뭐해? 팔아가지고 내 통장에 돈이 찍혀야 그게 돈인 거지. 안 그래요? 그잖아. 그래서 이 재성이라는 거를 제발 돈으로 생각하지 마요, 돈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여윳돈. 재성이 굉장히 좋아. 구두쇠. 여윳돈. 내가 쓸 수 있는 여윳돈이잖아, 여윳돈. 쓰고 남은 여윳돈. 실질적인 내가 쓸 수 있고 뭔가 남들한테 표출하고 드러내고 내가 빠바박 쓸 수 있는 거는 식상에 해당돼요. 식상에. 이게 좀 웃긴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이해하실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현금을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죠?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카드 써요. 카드. 뭔 카드? 신용카드, 인성. 은행에 내 신용과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거나 뭐 하거나. 만약에 이 인성과 식상이 좋은 반면에 재성의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재산, 쓰고 남은 여윳돈이죠, 여윳돈. 재성의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안 모아요. 그냥 써.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차피 돈이라는 게 들어왔다 나간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쓰면서 살 거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젊은 분들 뭐 인터넷, 뭐 SNS 그런 데 보면 많아, 진짜로. 근데 반면에 야, 인생 어떻게 될 줄 아냐. 돈은 모으고 살아야지 하면서
아끼면 재산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잘 산다는 기준이 뭐야? 어떤 사람은 또 그래. 큰 사고 사건만 없으면 편안하겠어요. 게다가 일의 결과라 그랬잖아요. 일의 결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일의 결과. 서울 법대를 나왔다고 치자고, 법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면 부응을 받고, 얘는 무조건 잘 될 거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사법고시를 패스를 못해. 사법고시가 통과를 못해요. 언제? 8년 동안, 10년 동안. 일의 결과잖아요, 일의 결과. 진짜 이런 애들 많아요. 이 직장인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서울대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 3, 4 대기업 정도 들어가는 거는 뭔가 당연해 보여요. 그죠? 근데 재계 순위가 한참 떨어지는 대기업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제가 서울대 나왔다고? 근데 우리 회사 왜 다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하고 서울대 나왔는데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해지시거나 아니면 PC방 알바하거나 집에서 놀거나 이런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일의 결과를, 재성의 상태를 상대적으로 못 쓸 경우에 일의 결과를 못 내는 게 이 재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결과를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이 재성을 상대적으로 못 썼다라는 시선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괜히 생물학적인 관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괜히. 게다가 그런 애들도 있어요. 이제 자녀가 있고 공부를 한참 하는 자녀가 있는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도 얘가 시험은 잘 보는데 아주 본고사만 하면 아주 본 시험만 보면 애가 계속 점수가 떨어져요. 그런 애들도 많아요, 진짜로. 어릴 때는 공부 잘하다 어느 순간에 팍 나버리거나 학교 다닐 때는 만점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데 수능에서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수능 만점자야, 이제 만점자. 이게 진짜 웃긴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도 있어요. 이슈도 됐잖아. 이 만점자가 서울대로 떨어져 막. 근데 만점에 인급한 못한 애들이 서울대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게다가 저희 아들은, 저희 딸은 학벌은 안 좋은데 와 대기업 다녀. 이런 애들도 있어요. 당연히 이 공부를 하려면 이 인성의 상태가 좋아야지. 게다가 과정. 인성은 계획이잖아요. 계획. 식상은 과정. 재성은 이제 과정, 계획 과정, 그 다음에 결과. 일의 결과. 일의 계획, 일의 과정, 일의 결과. 진짜 부모를 가지고 혹은 주변 지인들을 보면 학교 다닐 때 머리도 안 좋아. 공부도 안 했어. 근데 회사를 잘 들어가는 경우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도. 많아, 진짜로. 이제 대기업 3사 다니는 애들도 이제 사람들도 아시겠지만 야, 얘가 우리 회사로 들어왔다고? 얘가? 이 학벌로? 이런 경우도 있어. 재계순위 한참 저기 밑에 한 50위권, 막 100위권에 가까운 나름 대기업이라고 50위권이 너무 넘어가면 대기업이라고 하기도 좀 그러지만 그런 데서도 서울대 나왔는데 야, 쟤가 여기를 왜 다녀? 그런 애들도 있어요. 환장하잖아. 다닐 수야 있겠지. 근데 서울대 다니고 공부 그렇게 잘했던 애들이 집이나 지인들이 친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야, 환장하네. 그게 되는 거야. 남들은 야, 멋지네 이럴 수는 있어. 근데 이런 것도 결과를 못 내는 경우. 이 한국 사회라는 거는 이제 사업이 되든 어떤 분야가 되든 간에 사실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아니면 사업을 하더라도 학벌, 학연 지연으로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재성을 잘 못 쓸 경우에는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이 나머지 소리는 이제 별 의미 없는 소리일 수는 있긴 한데 이제 저번 시간과도 같이 생물학적인 관점,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아버지, 여자에게는 시어머니. 사회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일의 결과, 그 다음에 재산, 그 다음에 건강. 요것만 외우면 돼요, 요것만. 어차피 나중에 한번 이제 육친을 다 끝내면서 한 번씩 싹 다 정리는 해드릴 거고, 이거를 이제 보는 방법. 재산, 재성이라 했잖아. 저 언제 돈 벌까요? 라는 거는 이걸로만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재산과 삶의 질은 따로 봐야 돼요. 왜? 이제는 내 노동으로만 버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이 식복이 되는 시대는 끝났어요. 농경사회가 지나오면서 정부화 사회가 들어오고 나서 내 노동으로 꼭 돈을 안 벌어도 돼요. 옛날에는 진짜 할 게 없어. 진짜 농사밖에 없어.
이럴 때 농사 해야지. 심지어 그랬다. 부모들도 농사 안 짓는 새끼들은 별로 안 줬어. 게다가 뭐 남아선호 사상, 남존여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남자 형제는 밭일 안 해도 여자 형제들이 밭일 하면서 얘는 밥 주는데 여자 형제들은 밭일 하는데 밭일 안 하는 애들은 엄마가 밥도 덜 주고 좀 이런 경우도 좀 있었고 아무튼 그래요. 게다가 이게 하나만 더 설명드리자면 이 재성 중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재성을 그냥 남자로만 잡을게요. 남자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이거 아까 안 했네 이거. 아무튼 아버지도 되는데 아내도 돼요. 아내. 여기 내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남녀 불문하고 아버지, 여자에게는 시어머니, 남자에게는 이제 뭐 여자친구든 뭐 아내든 이런다고. 이거 아까 설명 안 드려도 돼. 처음 들어야 되는데 이거 편집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 그래서 이 남자 기준하에 이 재성은 아내도 돼요. 아내도. 아내 혹은 사회적으로는 재산으로 보자고. 저번 시간에 질량 보존에 의거해서 얘기 드렸죠. 사회적으로 쓰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못 쓴다고. 근데 만약에 이 남자는 이 재성으로 인해서 이 재산을 예를 들어서 한 50억을 모은다고 치자고. 재산을 50억을 형성한다고 보자고.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아내가 그만큼 50억에 대한 아내의 은떡을 얻겠죠. 근데 우리는 이 사회가 어떻죠? 이제 노인분들이나 뭐 이제 저보다 조금 연세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여자들이 할 일이 없었어. 옛날에는. 할 일이. 게다가 공부도 안 시켰고. 현대 사회들은 이 많은 여성분들이 학벌도 좋아지면서 사회적인 능력도 갖춰가죠. 옛날에는 남자가 재성의 상태가 좋다고 하면 무조건 사회적으로 썼어요. 무조건. 왜? 이 사회적이라는 50억의 가치에 옛날에 이 여자애들이 없었거든. 옛날에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여성분들이 여자가 뭔 일을 하냐, 여자가 일하면 저거 몸 팔러 다닌다 이랬어요. 남자들이 이래진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 저희 이제 할머니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교수셨지만 몰라 교수인지 뭐 선생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어. 그랬는데 그 동네 여자들이 시기 질투해. 저녀는 남편이 어쩌니 저쩌니 여자가 저렇게 일을 하네라고 하면서 여자들끼리 그랬다니까. 여자들끼리 진짜로. 남자들은 별 생각 없어. 게다가 여자가 뭔 공부를 하냐 뭘 했냐 그랬던 시대가 진짜로 있었단 말이에요. 뭐 고려시대 뭐 고조선 그런 시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한 70년 60년대도 그랬단 말이에요. 70, 60년대도. 현대사회에서도 아직까지도 그런 게 남아있잖아요. 남자. 많은 여성분들이 일하시는 여성분들은 알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 취급을 잘 안 해줘요. 승진도 잘 안 시켜주고 실제로. 대기업도 그래 진짜로.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가 이 재성이라는 거를 쓸 경우에는 좋게 쓸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밖에 쓸 수 없어요. 왜? 그만큼 잘난 여자들이 없었으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드물고. 근데 현대사회는 어때요? 여자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 아니 옛날에는 이 남자라는 애들이 재성을 무조건 사회적으로 쓸 수 있는 반면에 요새는 생물학적으로 써요. 그럼 많아 진짜로. 뭐가 많냐? 나는 무능해 나는. 근데 와이프는 굉장히 잘났어. 사회적으로 잘 나가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져요. 왜? 이제는 여자들이 사회성을 갖추며 능력을 이제 서서히 더 갖춰가는 시대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도 재성을 사회적인 측면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측면으로도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으로 쓰니까 이 남자들은 뭐해? 사회적인 측면은 떨어지는 거지. 그런 경우. 게다가 여자한테는 이 재성이라는 게 시어머니도 되지만 저희 부모 세대까지만 해도 그랬을 거예요. 요즘 세대에도 간혹가다 시골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요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 옛날에는 이 명에서 이제 생극자에서 얘기 드렸지만 이 목, 화, 토, 이제 금, 수가 있는데 이게 나라고 가정을 하자고 여자고 목한테 있어서 토는 재성이 되죠. 시어머니잖아. 내가 너무 이 토를 극을 해버리면 시어머니를 잡는다 그랬어요. 우리 사극이나 그런 거 보면 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본다 이러면 막 하면서 막 어찌 그런 일이 있냐 막 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봐. 시대가 달라져서. 왜? 요새 진짜 여자들이 요새는 시집살이 하고 이러면 이혼하고 싶어요. 심지어 여자 입장에서 엄마 아빠 나 죽겠어 저기가 시어머니가 아주 막 개지랄해 이러면 이씨 하면서 막 어른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요즘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까지 그런 것까지 고려하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내 눈치를 본다는 거는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어찌 보면 이 시어머니는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혈흔 관계가 엮여 있긴 하지만 솔직히 남이잖아. 솔직히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육친의 트렌드가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시어머니를 극하고 재성을 극하고 때린다고 안 좋다고 안 그래요. 재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눌려버리면 시집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눌러버리면 시어머니가 내 눈치 보니까 보고 싶지도 않겠지. 며느리 오지 마 명절 때만 오마 하면서 신경 써주고. 게다가 여자가 식상, 기가 너무 강하면 식상, 화는 금을 극하잖아. 목 입장에서 금은 관성이 되죠. 남편. 여자가 기가 너무 세고 뭐하고 하면 남자를 잡내 뭐네 이거 옛날에는 말 같지도 않는 소리였어요. 어떤 씨 하면서 막 어떤 전이 남편을 그렇게 잡아가면서 호로 죽이려나 하면서 막 때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진짜로 그랬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요즘 막 그렇게 때문에 깜빵가지. 그랬는데 내 아들이 병신이야. 내 아들이 내 남편의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아들이 사고를 많이 쳐. 아들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아줌마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들이 말 안 들어. 사고치고 돈 개념 없고 막 이래. 며느리가 들어와서 잡아주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우리 아들이 돈 관리 못해. 들떨어져. 사고 많이 쳐. 그러면 야무진 여자를 얻고 싶어 하죠. 어떤 식으로 야무진 여자? 내 아들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육친들이 아예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분위기 자체들이. 이런 기본적인 생각 재화나 이런 거에서도 달라졌기 때문에 육친의 트렌드 자체도 아예 바뀌어버려요. 제가 오늘 이 영상 편집을 이거 너무 앞에 이거 설명을 안 들어가지고 앞쪽에다가 그냥 이어 붙일 테니까 그냥 좀 이해는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재성을 하는 건데 사회 정치적인 관점, 생물학적인 관점, 남녀한테는 아버지, 여자한테는 시어머니, 남자한테는 이제 뭐 여자 뭐 애인이나 그다음에 뭐 마누라, 아내. 사회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일의 결과, 그다음에 건강, 재산. 요거 제가 마지막에 쓴 건데 앞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이거 참고하고 가세요. 내가 왜냐면 이걸 설명 안 해드렸어. 남자한테는 생물학적인 게 여자, 요거를. 그래서 아마 남녀 시아버지 남녀 기준하에는 아버지, 여자 기준하에는 시어머니라고 막 이렇게 설명돼 있고 요거를 안 적어놔서 요거는 좀 기억하고 좀 들으시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재산의 상태가 어떠니 일의 상태가 어떠니 결과가 어떠니 저쩌니 하는 경우 재성의 상태가 좋으면 좀 운이 좋아요. 간혹가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 별 노력을 안 해도 운이 좋아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일의 결과. 우리가 항상 일의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우리 저녁에 이제 콩나물 끓여보자고, 콩나물국을 만들어보자고. 그럼 콩나물국을 만들려면 계획을 했죠. 나 콩나물국 먹을 거야 라는 계획을 했잖아. 그죠? 그러면 사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계획을 했으니까 인성, 계획. 사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뭐 마트가 되든 뭐 집 앞이 되든 뭐 시장이 되든 과정. 사가지고 왔으니까 재성. 콩나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결과.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인성에 콩나물이라는 거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사러 가지도 않았어. 근데 재성의 상태가 좋으면 콩나물이 떡 하고 나와. 그런 젊은 애들 있잖아. 막 라면을 먹고 싶은데 하기는 싫어. 그러면 어때?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 나와봐 하면서 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재성의 상태가 좋으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 외에 별다른 이야기거리나 결과들이 좋게 잘 작동해요. 반면 머리가 나쁜 애들이 막바지에 공부를 딱 해가지고 결과를 잘 내는 애들이 있어요. 반면에 머리는 좋은데 공부하는 애들도 있다시피 인성과 식상과 재성. 머리가 겁나 좋아. 공부도 열심히 했어. 결과가 안 나와. 대가리는 안 좋아. 근데 노력은 겁나 했어. 결과도 좋아. 잘 나와. 머리에 대비해서 노력파. 이런 식으로. 머리는 좋은데 노력은 안 해. 근데 결과는 잘 나와.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어떻게 보냐. 그거는 어차피 팔자 보면서 할 거예요. 그냥 이런 개념만 좀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나중에 다 쓸 거야, 다. 한 편 한 편을 좀 그려나가면서 머릿속에 메모리, 안에 좀 박아두면서 나중에 겹겹이 합칠 거예요. 합쳐서 볼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습득하는 과정이라고만 좀 생각하셔요. 어떻게 이렇게만 배워가지고 사실 오겠어요. 하루하루 몇 시간 후의 상황도 복잡한 게 사람의 인생인데, 그래서 차근차근 천천히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성은 제발 좀 돈이 아니다. 돈을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돈을 생각할 거면 이게 식상을 생각해, 식상.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오히려 식상에 가까워요. 내가 모으는 돈, 재산을 형성하는 거는 재성. 식상이 망가져 있다. 재정의 상태만 좋다. 돈 안 쓰면서 돈만 모으고 살아. 나 오늘 저녁에 라면 먹고 돈 아껴가지고 그 돈 통장에 쌓는 재미로 살아. 이렇게 살고 싶으신 분 손. 있을 거야, 근데. 아닌 분들도 있을 거고. 돈은 모으지 않고 그냥 쓰고 살래. 아유, 이걸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기준이 없어요. 하고 삶의 질은, 재산과 삶의 질은 분리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개념을 좀 아셔야 돼. 왜? 노동으로만 벌 수 있는 시대는 끝났어요. 하고 노동으로 벌 수 있는 거는 한계야. 한계. 노동으로 벌 수 있는 건 한계. 내 노동, 뭐 밭일 하면서 내가 밭을 꾸리는 거는 한계적이란 말이에요. 왜? 나는 사람이고 잠도 자야 되고 체력도 있으니까. 내가 농사를 짓는데 한 100개의 수량까지밖에 도저히 안 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시스템을 뭐 자동화 기계를 만들든 뭘 하든 간에. 그잖아. 노동으로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반드시 존재해요. 하니까 이런 개념만 제발 좀 잘 아시고, 아무튼 오늘은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 정제는 작은 돈이니 직장 다녀야 된다. 편제는 큰 돈이니 사업해야 된다. 안 맞아요, 안 맞아. 진짜 안 맞아. 맞을 수는 있어. 얻어 걸리는 거지, 그거는. 정제 있는 팔자에, 직장인이 내 작은 돈 만지겠네. 맞을 수는 있는데, 그건 얻어 걸린 거예요. 정제 있는 구조들이면 다 그럼 작은 돈 가지고 살고, 다 직장인 다니게. 안 그런다고. 우리는 최대한 잘 맞춰야 된다 하고, 완벽히 100%는 절대 못 봐요. 나도 못 보고 여러분들도 죽을 때까지 이 명리학을 해도 절대 못 봐. 왜? 공부했다는 의사들이나 법조계인들이나 아무리 완벽한 기계들이라고 할지언정 오류는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100%란 절대 없어. 틀려도 돼. 쫄지 마. 여러분들은 틀려도 돼. 겁먹지도 말고. 대신에 오차를 줄여나가야 돼요. 공부 30점에서 80점까지 맞는 거는 쉬워. 금방 올리고. 근데 80점에서 이 100점까지 가는 데는 이 1점 차이가 굉장히 힘들어요. 미세한 차이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한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1초, 2초 차이가 얼마나 커. 0.5초 차이도. 한 끗 차이가 큰 거예요. 하니, 쉽게 가자고요, 쉽게. 나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안 알리잖아. 게다가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정제네, 편제네, 용신이 어쩌네, 국이 어쩌네. 남들 8, 90%가 제가 알기로는 용신 어부 쓰는 걸로 알아요.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그잖아. 좀 특별나더라도 엇나가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며 잘 맞아야지. 그죠? 적어도 사람 명을 보고 질문 하나 받았으면 그래야죠. 게다가 하나만 알려드리면 이 인성이 문서가 돼요, 문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아줌마가 왔어, 상담을. 아이고, 선생님, 제가 저 가게를 운영하는데요. 가게를 팔려고 하는데 가게가 팔릴까요? 인성이잖아.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되는지 몰라. 목일간이 되든 화일간이 되든. 인성을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 잘못됐어. 왜? 이 아줌마의 문서가 이 아줌마 거라는 보장이 있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상담받고 뭐 할 때 저 가게 팔려고 하는데 팔릴까요? 이거 물어보죠. 가게가 남편 명인데 어머님 명인데 이거 팔릴까요? 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죠? 근데 명리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해, 그냥. 아줌마, 이거 가게 아줌마 명이야? 그러면 아줌마의 인성으로 보고. 아니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성의 인성으로 보는 거고. 그죠? 남편의 명의로 있어요. 그러면 관성의 인성으로 보는 거고. 씨발, 누구 명인 줄 알고 그냥 하냐고. 근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가게 있는데 팔릴까요? 라고.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거 팔릴까요? 그렇게 절대 안 물어봐. 절대로.
명리한다는 새끼들이 이것도 모르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 초학자분들은 내가 이해해요. 근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몰라, 이런 걸. 무조건 가게 팔면 그냥 인성이래, 무조건. 누구 문건인지도 모르고. 그잖아. 누구 문서건인지 알아야 육친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자시고가 나오는데 그걸 전혀 고려 안 해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거나 뭘 하시거나 제가 알려드린 것만 배우면 기본 이상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차근차근 좀 해보셔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